네,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장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를 마감 지었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한 주 만에 하락 전환하게 되면서 일제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키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마감가입니다. 다우지수가 이날 1% 넘게 밀린 구간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16,102포인트 종가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도 1% 넘게, S&P 500 지수는 1.5% 밀리면서 1,920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그토록 글로벌 증시가 기다렸었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오히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농업 고용은 20만 건을 하회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실업률은 반대로 5.1%, 8년 만에 최저치까지 뚝 떨어지면서 엇갈린 지표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표의 호조에 따라서 이날 FOMC 의결권을 가진 제프리 레커 총재가 고용지표가 강력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때가 됐다라는 주장을 내보이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고요. 우려감에 따라서 장중 저점을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월요일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인데요. 7월 노동절을 앞두고서 긴 주말에 대한 경계 심리도 함께 반영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1.66% 내리면서 16,102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 마쳤고요. 주간 단위로는 다우지수가 3.25% 내리면서 한 주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 보겠습니다. 전업종이 모두 하락세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1% 넘는 낙폭을 꾸준히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유럽 지표의 부진 그리고 중국의 우려 등으로 인해서 구리값이 8주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부분에 따라서 자본재 섹터가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도 지수에 압박을 줬습니다. S&P 500 지수는 1.53% 밀리면서 1921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역시 주간 단위로 S&P 500 지수도 3%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기술주들도 대체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전통 기술주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의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몇몇 반도체 종목들이 선전하는 모습이었었지만 전반적으로 매기가 팔자세가 우세했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1.05% 밀리면서 4,683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단위로 나스닥 지수는 2.99%, 3% 가까운 낙폭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좀 분분한 해석이 이어지곤 있지만요. 금리 인상이 연내에 이뤄지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도록 하죠.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8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당연히 양호한 지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소 엇갈린 결과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 내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함께 살펴보시죠. Blurry job picture poses test for Fed.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미국 노동부는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17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온 것이고요. 또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함께 발표된 노동 참여 시장률 역시 62.6%를 기록하면서 다소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함께 발표됐던 8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5.1%를 기록하면서 전달 기록과 전문가 예상치를 모두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한 이 7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연준이 완전 고용으로 여기는 수준에 근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지표에 대해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실업률이 연준의 목표치에 다가선 것은 9월 금리 인상을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취업자 수가 기대에 못 미친 것에 대한 비관적인 의견들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짐 더니건 PNC 웰스 매니지먼트 최고 투자 책임자는 고용지표가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개선된 부분이 있고 연준은 고용시장이 충분히 회복됐다고 판단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요. 반면에 마커스 블러스 MB캐피탈 전략가는 이번 고용지표는 불확실성만 더욱더 커지게 하는 지표였다. 특히 증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용지표에 대해서 연준 관계자들 역시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 혼란은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제프리 레커 총재는 금리 인상 시기가 임박했다고 평가했고요. 반면에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총재는 금리 인상을 미뤄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CNBC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FOMC's Lecker, Fed should raise rates soon.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이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에 더 이상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가 필요하지 않다.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조정할 때가 됐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은 이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몇 분 전에 나온 것이었는데요. 이 고용지표가 발표된 후에도 레커 총재는 고용시장 여전히 좋다고 판단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 고용시장 다소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월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는 점인데요. 또한 이 레커 총재는 이 고용지표가 금리 인상을 필요한 수준의 회복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소비 지출이 개선된 점을 꼽으며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도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는 전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코처라코타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도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연준의 물가 달성 목표를 늦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9월 FOMC 회의는 오는 16일과 17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금리 인상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통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지수별로 좀 흐름은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챙겨보도록 하죠.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젠코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구성했던 30개 구성 종목 모두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듀퐁이 가장 큰 폭으로 종목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주와 IT 종목들 함께 부진했었고요. 광산주도 함께 밀리면서 30개 구성 종목 모두 내렸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듀퐁 3.88%,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다우지수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었고요. 이와 함께 금융주인 골드만삭스 역시 3% 가까운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종목들이 2%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IT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 IBM, 인텔 모두 2% 이상 내리는 모습이었었고요. 쉐보론 텍사코가 2% 넘게 밀렸고 제너럴 일렉트릭스, 제조업체도 부진했던 가운데 머크사 역시 2%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또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이 강했었던 캐터필러 역시 증권사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에 따라 시장 영향까지 맞물리면서 1.8%의 낙폭을 기록한 채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전업종 모두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원자재 가격, 원자재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자본재 섹터가 2%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고요. 이 금융주와 에너지, 소매 판매, IT 종목까지 일제히 1%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특징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날 나스닥 지수 내에서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애플과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까지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투자 심리 위축되면서 2.25% 추가적으로 밀렸고요. 98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광산업체, 광공업주들 일제히 또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수요 둔화 전망과 함께 이 유럽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글로벌 경제 바로미터 역할하는 구리값이 8주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영향 강하게 받았고요. 이 수익성에 대한 악화 전망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포트 맥몰란은 이날 4% 넘는 급락 시세로 이어졌고요. 9달러 71센트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네, 그 밖에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외신통에 들어봅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넷플릭스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지난주 내내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대해서 하락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시죠. Netflix still disconnected from fundamentals despite big drop.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넷플릭스의 주가는 2% 하락했습니다. 이 지난 한 주간만 넷플릭스의 주가는 16% 급락했고요. 8월부터는 20%나 폭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이 넷플릭스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과 8월에는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8월부터 급격한 하락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한 달 넘게 넷플릭스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애플이 자체 제작 콘텐츠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위협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지난주에는 넷플릭스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훌루가 영화 TV 스트리밍 서비스를 광고 없이 한 달에 $11 99센트에 파격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역시 중국판 넷플릭스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는데요. 이렇듯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가벨리앤코 전략가인 브렛 해리스는 TV 스트리밍 업계가 포화되고 있는 느낌이다라며 넷플릭스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이 되고 최근에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넷플릭스는 2016년 실적 기준 90배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며 우려했습니다. 네, 이날 크게 내렸던 종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캐터필러인데요. 이날 증권사의 이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마켓워치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Caterpillar stock slumps after RW Bear downgrade back to neutral.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RW 베어드는 이 캐터필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 역시 내렸는데요. 목표 주가를 $89에서 $7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RW 베어드 전략가는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이 캐터필러에 대한 전망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는데요. 국제 원자재 시장의 하락세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현재 국제 원자재 가격은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고 중국발 거시경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격 하락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유가와 금, 구리, 또 석탄과 아연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캐터필러의 성장 속도 역시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에도 캐터필러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었는데요. 올해 실적 전망치도 앞서 제시했던 $500억 달러에서 $490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지난 3개월간 캐터필러의 주가는 13% 급락했는데요. 다우지수가 8.6% 내린 것보다도 하락폭이 큰 모습입니다. 금요일 이 소식에 캐터필러의 주가는 추가로 1.81% 하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아울러서 또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유럽 증시도 하락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그리고 유럽의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이 커졌습니다. 마감가입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2.44% 밀리면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2.7%, 프랑스 까크 지수가 2.8% 밀리면서 4,523포인트 선의 종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입니다. 국제 유가가 수요 둔화 우려감에 짙어지면서 배럴당 1.5% 밀렸습니다. $46 5센트에서 거래를 마감지었고요. 하지만 주간 단위로는 변동폭이 컸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1.8%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0.3% 내렸고요. 온스당 $1,121 40센트 기록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금값은 1.1% 내렸습니다. 곡물 가격은 대체로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옥수수 가격은 $3 6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주요 지수 가운데 반도체 종목들 다소 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고요. 다시금 600포인트 선을 하회했습니다. BDI 발틱 운임 지수가 추가적으로 크게 밀리면서 875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부진 영향도 함께 받은 모습이고요. 종가상으로는 1193원 4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내린 2.1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장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증시 마감 상황 저희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날씨는 좀 선선하죠. 하지만 낮에는 다시 좀 더위가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29도까지 올라가면서 일교차 상당히 좀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건강에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믹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